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대협력팀장 유성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짜 좀 불편합니다. 좀 빼도 되겠죠? 마이크가. 먼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각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는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신입생, 그 중에서도 성적 우수자와 재외국민, 다빈치 스칼라십 입학생과 같이 우수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자녀분들의 모교와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중앙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따뜻한 게 있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어서 주셔서 네 분 여러분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네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기획차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본 행사의 주부 부서장이신 조윤호 대협력차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저희 중앙대학교 첫 번째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교 이후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늘 앞서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며 미래를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의와 참여 정신으로 창조적 도전을 계속해온 중앙대학. 프론티어 정신으로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해온 중앙대학교는 최초라는 명예로 최고라는 찬사 속에 현재를 만들어왔습니다. 도전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 이제 중앙대학교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기업 두산의 경영참여부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한 중앙대학교는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100대 명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혁신의 열기가 가득하니 중앙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생각이 넘쳐납니다. 창조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창의성과 경쟁력을 중시해온 중앙대학교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경제, 의학학,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명품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열정을 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미래의 터전입니다. 굳은 용기와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온 중앙대학교가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변화와 도전의 출사표를 던집니다. 실력 있는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빈치 스칼라십 등 신입학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입시 경쟁률은 새로운 중앙대학교에 대한 모두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학문 단위와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혁신의 아이콘이 된 중앙대학교. 이러한 적극적인 개혁의 중심에 CAU 2018 플러스 플랜이 있습니다. 개혁의 로드맵인 CAU 2018 플러스 플랜을 바탕으로 중앙대학교는 2018년까지 글로벌 100대 명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지식창조와 학습 역량을 보유한 대학은 한국의 중앙을 넘어 세계의 중앙으로 비상하기 위해 입학 때보다 졸업할 때 더 큰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꿈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비전을 지닌 세계적인 전문가가 자라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글로벌 100대 명문 진입을 목표로 오늘도 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전 세계 300여 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해외 명문대학과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네트워킹으로 새로운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재의 요람 중앙대학교는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캠퍼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글로벌 인재 육성의 장이 될 것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 변화의 물결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무한 가능성이 빛나는 중앙대학. 바로 우리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를 바꿉니다. 트랜스폼 투모로우 중앙대학. 저희 중앙대학교는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저희 중앙대학교는 2018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는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를 대표하여 이용구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총장 이영구입니다. 학교 여러분을 정말로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자식을 둘러서 물론 대학까지 했지만 키웠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행복이 곧 내 삶의 의미더라고요. 어느 부모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귀한 자식을 우리 중앙대학에 보내주셨는데 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자식을 정말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사회에 내보낼까, 이 고민하는 걸 좀 같이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혹시 아마 자녀들이 이제 중앙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대학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이런 건 아마 관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뿌리가 된 줄 알아요.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 이제 2월 28일부로 총장에 취임했는데 그 뒤에 중앙대학교가 끊임없는 개혁의 그 어떤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학의 승부인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학은, 특히 우리나라 대학은 개혁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조직이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대학에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어떤 학장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대학 교수가 1600명인데 1400명은 자기가 총장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도 200명 교수가 있겠구나 했더니, 그럼 200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200명은 자기가 총리급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대학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간단한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지금 근래도 내년도에 2개 학문단위를 신설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산업보안학과라고 해서 40명을 학생 뽑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업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신설합니다. 그 40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우리나라 미래에 그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학교, 모든 총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이 그걸 못해요. 왜? 그 40명 정원을 뺄 방법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대학에서 정원을 빼가지고 학문단을 조정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은 뭐냐면 그 기존에 빼는 대상이라는 학과에 교수님들 동의를 얻으라는데 어떤 교수가 그걸 동의합니까? 절대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못해요. 하지만 중앙대학에서는 그걸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7개 단과대학에 78개 학문단위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11개 단과대학에 47개 학문단위로 개혁했습니다. 정말 대학에 없는 일이고요. 또 거기 나가서 끊임없이 정말로 대학의 그 본질이 뭐죠? 대학의 본질은 제가 조금 모든 약간 길게 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학교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학교들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의 그 기본적인 그 책무는 교육과 연구죠. 그럼 교육이 뭐냐? 우리가 정말 소중한 학부모님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까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올 때보다도 나갈 때 좀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대학의 소임입니다. 연구가 뭐냐? 연구는 뭐냐? 국가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대학의 소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우리 정말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보면서 강의 교육이 입장하면 어떤 교수님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교수가 어떻게 학생들 미래를 걱지 않냐, 내 연구하고 그냥 가시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있는 그런 학문단위는 반드시 없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 교수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대학에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보신 바가 있죠. 뭐가 있죠? 우리 대학에서 최근 5년 동안 연구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러한 교수님들 4분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대학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고아이교에서는 사설까지 썼습니다. 이런 중앙대학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대학의 총장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야 중앙대 잘 따라오고 싶은데 중앙대 앞서 나가라.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내가 정말 가시밭길을 키우면서 가면 너희들은 공짜로 오겠다는 거지. 근데 중앙대학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대학에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지난 월요일날 갑자기 지난주에 황우여 그 신임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우리 학교로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다녀가셨습니다. 혹시 모두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학 개혁의 방향이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갈 방향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답답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그 대형 재정 지원 사업이 4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뭐 자잘한 것도 많지만 그 첫째가 뭐냐면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 해가지고 대학이 얼마나 연구하면서 산학협력 즉 기업하고 이런 그 연구를 창의력을 잘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대학으로 선발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3년 거쳐서 100억이 넘는 그 재정 사업에 또 하나는 에이스 사업이라 해가지고 학부 교육 우수대학 선발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에이스는 특히 이 수도권에서 대형대학이라고 하면 학생 수가 10,000명이 넘는 대학을 말합니다. 대형대학 19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 2개의 대학을 선발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하고 성균관대학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이라 해가지고 대학의 입시를 고교육을 얼마나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는가 이걸 선발했는데 우리 대학이 30억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각각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원받는데 그것도 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문에 보면은 중앙대학이 4관왕을 달성했다 돼 있고 어떤 신문에 보면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대학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계획입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공무원 계획이 어렵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계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고시를 없애려는데 대학 계획은 공무원 사회 계획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저도 이제 제가 교수를 29년 했습니다. 정말 교수라 그러면 감히 교수를 누가 건드려. 근데 요즘에 교수를 건드립니다. 즉 뭐를 하냐면 제가 총장이 되면서 커리큘럼 인증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교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수를 할 때 이제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즉 이번 과목을 내가 어떤 계획으로 가르치게 그래서 16주 강의인데요. 한 학기에 그 16주 강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 뛰어넘어는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수강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아시겠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도 귀찮으면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어디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러한 교육 자세입니까? 그래서 커리큘럼 인증에서는 강의 계획서를 전부 다 리뷰를 합니다. 얼마나 성의있게 작성했는지, 작년 거 복사는 안 하는지. 그걸 해서 이제 강의서 하는데 그건 가능한 파니티브를 하려고 해요. 근데 교수들 혼냈더니 교수님이 뭐라 그러길래 그거를 신청해서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블루리본을 달아주고 연구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커리큘럼 인증원의 목적은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뭐냐면은 각각의 학문단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학문단위에 들어가 있을 때 배우고 있는데 과연 그 학문단위가 그 국가 사회 미래와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커리큘럼 즉 교과목을 짜는지 그거를 리뷰해보자는 겁니다. 즉 뭐냐면 저는 학부에서 경제를 하고 이제 공부는 통계학을 했는데요. 통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실험을 해가지고 모집단이라고 있어요. 큰 집단에 거기서 이제 토벌 관측이나 시험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구해서 모집단에서 추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정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통계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면은 백화점에서 여러분 다 백화점 고객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쓰죠. 그럼 백화점에서 고객이 와가지고 백화점 카드가 있잖아요. 포인트 카드.
그러면 그 고객이 이제 물건 삽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다 기록이 누적이 돼요. 그럼 500만 명의 고객이 누적이 돼 있는데 그러면 고객들은 패턴이 나옵니다. 아, 이런 고객은 이런 물건을 사고, 이런 고객은 이런 물건을 어떤 주기로 사고, 또 이런 고객이 우수 고객이고, 이런 고객이 불량 고객이고, 또 세무서에서는 뭐냐면 세금 보고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그 세금 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어떤 큰 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화하는 것이 데이터 마인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서 저는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한참 가르치는 어느 되니까 요즘 뭐가 나오죠? 통계학 쪽에서 혹시 아세요?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나오는데 빅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그 데이터 마이닝까지만 해도 어떤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걸 말하는데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대화, SNS상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의견 이런 것을 가지고 정보하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통계학 교수는 최소한도 자기가 배웠던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야 된다. 다른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문 단위의 커리큘럼이 정말 그 어떤 학문 단위의 변화,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느냐, 그거를 그 우선 교과의 교수님들, 교과를 졸업한 동문들, 그리고 그 업계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리뷰를 해서 그 고민을 같이 하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커리큘럼 인정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굉장히 많이 그 좋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이스단을 이런 사업 받을 때 그러한 우리의 어떤 새로운 개혁이 상당히 그 좋은 호응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자녀들께서는 제가 보기에 여기 우선은 1학년 때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이 학부모님 오셨고 또 하나 재국민 특별전형으로 우리 학교를 보내신 그런 학부모님 오셨고 또한 우리는 뭐냐면 다빈치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특화된 입시 전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 자녀 보내신 그러한 학부모님들 오셨는데 정말 우리 학교로서는 우리가 소중히 아껴야 될 귀한 인재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그러한 부모님이십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중앙대학교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침체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중앙대학교가 제가 대학 다니는 70년은 최소한도 연고대의 보급 같습니다. 그런 중앙대학이 제가 이제 86년도에 교수로 보이는데요. 그 뒤에 참 어려운 일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면서. 그런데 지금 그 새로 그 6년 전에 학교를 맡으신 박영수 기자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당신의 인생에 실패를 해본 적이 없고 항상 뭐를 맡으면 최고였다. 중앙대학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저보고 중앙대학이 왜 이렇게 최고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학은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거는 농담입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 농담이에요. 이사님께서는 저보고 대학은 100km로 빨리 가자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학이라는 차는 엔진이 2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30km 이상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지금 40km로 지금 몰고 있는데 벌써 좀 여러 가지 좀 그 무리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18년도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물론 그때가 제가 총장이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좋다, 기다리겠다, 대신 비전을 보여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를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앙대학교의 과제고 여러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앙대학교 정말로 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훌륭한 인재로 내보내드릴 테니까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총장님의 대학 개혁과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학 교육에 대해서 지금 총장님 말씀이 나오셔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지금 자녀분들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쭉 고발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그 자녀분들의 어떤 대학 생활이나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고민, 또 중앙대학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없이 총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인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분위기일 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냥 격이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학교에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뭐 괜찮습니다. 기획이 없던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무슨 말씀 해주시면 잘 새겨 듣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빨리 가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대 같으면요, 옛날 교육받으면 원래 질의하실 분 미리 한 분을 다 선정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런 건 이제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쭤보실 게 있으실 텐데. 아니 귀한 자녀를 맡기셨는데 궁금한 게 없으세요? 오늘은 그냥 편한 자리를 말씀 나누자고요. 그죠? 저 그럼 들어갑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중앙대학교 잘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김병기 교육처장님의 대학 발전 계획 및 비전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발전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릴 기획처장 김병기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총장께서 저한테 아주 엄중한 감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매우 귀한 손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학교 발전계획과 비전에 관한 매우 상세하고도 근사한 슬라이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이틀을 밤을 새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여 페이지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말을 하시면서 거의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과거는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1918년 이명신 여사가 중앙대학의 전신을 창건하신 이후에 완만한 발전을 거듭하다가 2008년에 박영선 이사장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구성원들은요. 최근에 우리 중앙대학교의 위상을 얘기해주는, 말해주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저랑은 대학 서울의 지간이고 사적으로도 꽤 가까운 이런 사이입니다만 보통 장관이 취임하면 업무 파악하는데 한 달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8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에 중앙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서울대학교를 방문하셨을 겁니다.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하나씩을 지정해서 방문을 한 것이죠.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책상에서 정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인식하에서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우리 중앙대학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을 방문하신 겁니다. 우리 대학의 대학개혁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황장관의 정책 집행의 대강을 구성하고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팩트는 지난 이틀 전입니다. 그저께 교육부 주최로 빅5 사립대학의 기획처장을 초청해서 2015년 등록금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의 레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대표하는 사립대학 B5를 불렀는데, 물론 제가 참석하면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였으니까 사립대학으로서는 그리 유쾌한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빅5의 우리 중앙대학이 잘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등록금 동결하고 여러 부모님들은 전혀 관련이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자녀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장학금으로 학비가 충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위기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등록금 동결,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요청,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대학을 그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있게 만들 수 없게 환경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학의 개혁은 대학의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사적 요구에 우리 중앙대학은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아까 동영상과 우리 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실감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이콘, 개혁의 아이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수 분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수 분야만 해도 전 교수의 강의가 공개가 됩니다. 강의 평가도 공개가 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지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수의 연구 업적을 모든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는 아니죠. 우리 구성원들에게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결정입니다. 그 전제에는 우리 교수와 프론트, 총장님과 스태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앙을 더 이상 정체된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앙대학, 2018년에 전 세계가 선호하는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대학은 더 이상 큰 우산에 버팀목 삼아서 현실에 안주하는 제자들을 길러내지 않겠습니다. 미래선도 학문을 익혀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인재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우산이 되어주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말 도전감 있고 열정적이고 이런 인재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보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의 명문성 하에서 안주하는 그런 나약한 인재가 아니라 뉴 프론티어리즘, 이런 겁니다. 소가 풀을 뜯기 위해서 과거에는 무성한 목초가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제로섬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새로운 풀을 향해서, 양식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오늘 기타 얘기 드린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요. 금년 말이면은 특히 제2 기숙사가 완공이 됩니다. 약 716개 실로 구성되어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현대식 기숙사가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부모님들께서 좌정하고 계신 이 건물은 약대 및 R&D 센터로서 우리 학교의 두뇌의 센터 역할을 하는 굉장히 귀중한 곳입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와 저희들 교수, 직원 모두가 한 배를 탔습니다. 중앙대학교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모진 풍랑까지도 선용할 수 있는 선장의 지혜로 여러분 귀한 자제분들이 승선하고 있는 중앙대학교라는 호가 만선기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믿어주시고 중앙대학교에 큰 성원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원래 저희가 스크린에 다 볼 수 있도록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가 빔을 쏘다 보니까 저 앞에 계신 분들 이 시야를 방해를 해서 지금 스크린을 끄고 작은 이 스크린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윤호 대협력처장님의 발전 기금 모금 현황 및 안내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주관하게 된 대협력처의 처장을 맡고 있는 주윤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협력처가 세 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실은 중앙대학교를 거쳐간 23만 명의 동문들을 관리하고요. 그 관리를 토대로 해서 대학 발전에 기금을 좀 거두는 곳이고요. 아울러서 대학이 발전된 효과를 열매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그래서 흑석동과 동작구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실은 또 다른 요소인 학생들이 학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실은 학부형들을 모시고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실은 이미 저희의 속셈은 저희가 나눠드린 각 봉투 안에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리 오신 학부모들께서는 전부 다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물입니다. 우리 학교가 2018년을 맞이해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고 그런 100주년 기념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이는데요. 이러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건물에 2개에 해당하는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고요. 이러한 건물을 짓는 데에는 실은 다양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단에서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등록금이 또 일부가 그 안에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발전기금이라는 것에는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요. 미국의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예를 들어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에 무려 900배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으로 매년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는 연간 발전기금이 100억 정도고요. 9천억을 걷고 있습니다. 실은 불특정 다수가 교수의 연구와 학생들의 장학과 학교의 시설에 기부를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교육을 발전시킨 효과가 사회에, 국가의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발전기금을 걷기 위한 건데요. 발전기금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정체돼 있고 월급은 안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런데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유인데요. 실은 2번째 이유는 요청을 받지 않아서라는 게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봉투 안에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학부형들한테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아주 조그만 정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귀중한 손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돈 얘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끊임없이 아마 편지를 보내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연락을 할 겁니다. 그때는 거절하지 말아주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대략적으로 이 발표를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좀 부드럽습니다. 조금 이제 배고프신데 한 5분간 저희 대학 홍보 도우미가
그 자체 제작한 14학번, 1사학번 신입생 대학 생활을 묘사한 좋은 놈, 나쁜 놈, 중대한 놈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시겠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보실 적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특히 프랑스빵 바게트를 포인트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생 3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대학생활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뭐 남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새내기 시절의 나는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때로 돌아가면 상태는 달라졌을까? 저 오빠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나? 궁금하다. 중화도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달라고요. 제가 그쪽 연락처를 알아야 제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010 3789에 같이 팔리고요. 번 소유자입니다. 이름은 이름 듣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탈락하시고 연락 주시죠. 괜찮아. 우리 학교 혼내잖아. 우리 학교 방송이래요. 왜? 거기는 되겠다. 내가 생각나? 말해라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네, 저희 신입생인데요. 동아리 들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네. 그럼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선배님, 저희가 평소에 기타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기타 동아리 들어와서 공연 꼭 해보고 싶은데 저희 도와주실 거죠? 여기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되거든요. 여기 이름이랑 번호랑 작품 같은 거 좀 적어주세요. 네. 선배 이거 죄송했습니다. 나도 선배야. 알고 있지? 네? 네. 초면에 피하지 못했지만 만나서 반갑다. 잘 지내면서. 네. 민영아, 빨리 와. 보여줄 게 있어. 어때? 좋지? 좋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다른 것도 들려주시면 안 돼요, 오빠? 나도. 좋아.
내성적인 내가 알게 된 선배의 모습은 따뜻했다. 첫 만남은 교통사고 같이 우연히 시작되었다. 티격태격했지만 서른 선배의 세심함과 다정함에 새삼 놀라고 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다. 이제 선배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보는다. 선배에서 오빠로, 그리고 도훈 오빠는 참 유쾌하다. 처음 동아리방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오빠는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같이 있으면 즐겁고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가끔 기타를 치는 모습을 하나씩 바라보게 된다. 어느 순간 수업이 끝나면 동아리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자연스럽게 오빠를 찾게 된다. 기타는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다. 너 얼굴 오랜만이다. 잘 지내? 그렇죠. 야, 너 맞다. 홍보대사 대전이 엄청 바쁘고 하더라. 너만 그렇게 잘하겠냐? 에이, 그래. 야, 맞다. 우리 소문에 뭐 여자친구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보자. 야, 근데 아직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나저나 너 기타 동아리 회장 됐더라? 그 기타 실력 여자한테만 쓰지 말고 나도 좀 보여주라. 근데 아무래도 요즘 괜찮은 동아리 후배 있거든? 걔한테 노래 들려주려고 하는데 목이 아프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하고 짜증나. 그리고 답답해. 이런 관계로는 더 이상 너를 그럴 자신이 없다. 연인으로 시작하자 우리. 물론 너 대답하지 않아 좋아. 너무 늦지 않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 오빠. 그래? 오늘 동아리에서 중앙공장에서 하고 애들도 많이 올 거야. 올 거지? 당연히 가야죠. 오빠 연습하는 거 들러봐야지. 그래. 그러면 좀 이따 보자. 같이 나가지. 오빠. 내가 이리 왔네. 다른 사람 그래? 이게 나가. 뭐야 나도 없어. 나 놀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만. 이 노래 너 때문에 부른 건데 그런가? 그래도 더
끝난 게 아닌가. 그때 나는 둘 다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항상 곁에 있었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거리 찍었네? 그래, 너 고등학생 때 되게 많이 좋아했잖아. 박수를 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다 알고 치시는 거죠. 그 밖에 들어보라는 게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남자 도학생보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는 그런 중앙인을 여학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셔서. 잘 안 보신 분들은 뭐 박수를 나오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총장님이 좀 시간이 경과돼서 외부의 중요한 인사를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좀 하시고 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는 총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밥 먹을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리 땡기려고 시간을 잔위에 벌써 저희 학교에서 나오는 중앙대학교 CAU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입니다. 이걸 미리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도 그냥 마시기에도 좀 뭐 하니까 항상 그 건배사가 있습니다. 이 건배사를 저희 이번에 주 부서장이신 대형원 지사님께서 멋있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대협력체장 1월 15일 명받았습니다. 작년에 학생체장 할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겁만 주면 되고요, 야단만 치면 되고, 제가 토목가입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 땅에 행하면서 돈만 걷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참 힘든데요. 오늘은 그래도 저도 실은 학부형입니다. 제 딸이 실은 2014년 우리 경영대학에 입학해가지고요. 저도 똑같은 학부형 입장이기 때문에 실은 제 와이프도 오라고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말았어요. 또 혹시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하고 와인 한 잔 그냥 가볍게 술 안 드신 분이라도 건배를 같이 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거가 나가자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건배하자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중앙대학교 오셨으니까 제가 중앙을 외치시면 위하여를 하시는데 그냥 하시면 재미없으니까요. 2번 합니다. 위하여 한 다음에 위자까지만 한 겁니다. 2.1 버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중앙을 하면 위하여 위 하시고 드시는 겁니다. 만약 위하 이렇게 하시면 벌줄을 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을 위하여 위. 감사합니다. 와인 한잔 하시고. 네, 바쁘신 평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신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초촐한 만찬이 이렇게 앞에 뷔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놓인 와인 다 피고 가십시오. 나오면 다 버립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